매번 개구리의 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연못이 완전히 채워지기 전날에 연못이 절반 채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99일째 되는 날입니다. 에머리는 탐험 중에 마침내 해적들이 보물을 숨기곤 했던 오래된 동굴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4개의 상자가 있었는데 오직 1개에만 금이 들어있었어요. 에머리가 엉뚱한 상자를 건드리면 영원히 동굴에 갇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물은 2번 상자 아니면 4번 상자에 있음. 두 번째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물은 1번 상자 아니면 3번 상자에 있음. 세 번째 상자에는 보물은 여기 있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상자에는 보물은 여기 없음 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 진술 중 오직 하나만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머리는 어느 상자를 골라야 할까요? 보물이 1번 상자에 있다면 두 번째와 네 번째 진술이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진술은 하나뿐이에요. 보물이 2번 상자에 있다면 첫 번째와 네 번째 진술이 옳습니다. 만약 보물이 3번 상자에 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진술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에머리는 4번 상자를 골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진술만 옳은 것이 되고 보물은 4번 상자에 있습니다. 캘럼 형사는 은행에 있었는데 두 여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루이스 부인과 클라크 부인 모두 핸드백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 젊은 남자가 말다툼 직전에 대기실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고 핸드백이 누구의 것인지 맞춰보세요. 핸드백이 두 여자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부인은 깁스를 했고 가방은 깁스를 한 팔 옆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그 여자의 가방이었다면 반대편에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백은 클라크 부인 것이 틀림없어요. 닉과 콜린스는 기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고 같은 역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먼저 일어서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닉이 가방을 들고 열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가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콜린스가 자신의 가방을 훔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두 가방이 똑같아 보였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였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닉은 실수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그 이유를 추측해보세요. 콜린스의 가방에는 봉제 인형 몇 개가 들어있는 반면 닉의 가방에는 전자제품과 많은 책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스는 닉의 가방을 실수로 가져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무게가 너무 달라서 그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침에 밀러 부인은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샤워를 하러 돌아왔더니 선물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부인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가족들에게 누가 선물을 가져갔는지 물었지만 모두들 선물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침 내내 TV를 보고 있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어요. 딸 아만다는 어젯밤에 밖에 빨래가 널린 것을 깜빡해서 그걸 거들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딸 제이는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아만다였어요. 빨래는 완전히 갠 상태로 말라 있어요. 하지만 밖이 추워서 빨래를 방금 걷었다면 꽁꽁 얼어 있었을 거예요. 메이스는 은행을 털어서 체포됐어요. 경찰은 여자친구가 그를 도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도 체포하고 싶었습니다. 용의자가 4명 있었어요.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였고 또 한 명은 그의 여동생이었는데 은행털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도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여자는 결백했고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과연 메이슨의 여자친구는 누구일까요? 셀레나가 말합니다. 아멜리아가 여자친구예요. 펠리시아는 페넬로피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페넬로피는 셀레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아멜리아는 펠리시아는 여동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셀레나가 진실하다면 아멜리아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펠리시아는 여러분은 좀비 떼로부터 도망치다가 세 개의 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맹렬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호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두 번째 문을 선택한 후에 멀리 헤엄쳐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보통 호수니까 할 수 있어요. 정글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에이드는 어떤 부족에게 잡혔어요. 그들은 그를 묶고 세 개의 구덩이 중 하나에 그를 밀어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 좀비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구덩이에서는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세 번째 구덩이는 거대한 벌레잡이 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이드는 어느 구덩이를 골라야 할까요? 그는 세 번째 구덩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벌레잡이 식물은 곤충만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에스터는 누군가가 그의 집을 털었다고 신고했어요. 칼럼 형사가 도착해서 에스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 창문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게 분명해요. 그러고 나서 책상을 확인하고 돈을 도둑맞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럼 형사는 에스턴이 다른 것에 손댄 것이 없냐고 물었고 그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칼럼 형사는 사건을 종결하고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맞힐 수 있나요? 강도는 침대를 밟지 않고는 창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침대는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이고 에스터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강도는 없었다는 뜻이죠. 웨이벌리는 해적 보물을 찾는 고고학자였어요. 무인도에 있는 동굴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어요. 상자 3개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개는 금과 보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잘못된 상자를 고른다면 끔찍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거예요. 다행히도 각 상자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기는 했지만 그중 하나만 사실이었습니다. 1. 보물은 이 상자 안에 있다. 2. 보물은 이 상자 안에 없다. 3. 보물은 1번 상자 안에 없다.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는 어느 것일까요?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물은 첫 번째 상자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진술은 거짓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진술도 사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물은 첫 번째 상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술대로 보물은 두 번째 상자에도 없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세 번째 진술도 참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세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이므로 1번 상자에는 보물이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술도 거짓이므로 보물은 거기 있을 거예요. 이제 모순은 없고 보물은 두 번째 상자에 있습니다. 휴, 저만 머리에 쥐가 나나요? 그렇군요. 스카일러와 에밀리아는 펜팔 친구입니다. 스카일러는 자기 생일이 겨울이라고 말했고 에밀리아는 자기 생일이 여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둘 다 같은 날의 생일을 맞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둘은 서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고 여름이면 겨울이 되죠. 피츠 부인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깨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깨뜨렸는지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케이티가 말했어요. 난 아니에요. 세레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니에요. 한나는 말했어요. 세레나가 그랬어요. 피츠 부인은 딸들을 잘 알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컵을 깨뜨렸는지 아시겠어요? 만약 케이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첫째, 컵을 깨뜨린 건 케이티가 아닙니다. 둘째, 다른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레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범인은 그녀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한나가 옳은 것이 되는데 그건 모순이에요. 한나가 옳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컵을 깨뜨린 것은 세레나였고 세레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케이티도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레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이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케이티와 한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KT는 아니라고 했으므로 그녀의 짓이 분명해요. 한나는 세레나가 그랬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소녀는 세레나이고 컵을 깨뜨린 건 KT예요. 한나는 그저 거짓말쟁이에요. 에스메는 숲속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도달합니다. 잠시 생각한 후에 에스메는 오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마녀를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녀는 오늘은 수수께끼가 없다면서 그냥 자유롭게 가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에스메가 수수께끼를 냈어요. 마녀가 못 맞추면 마녀의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마녀님이 어두운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입니다. 케빈은 왼손에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스티븐의 아내가 찾은 장갑도 왼손용이었죠. 한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로마 숫자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한 줄을 그어서 IX를 6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의 유일한 조건은 학생들이 줄이 끝날 때까지 종이에서 펜을 뗄 수 없단 거였어요. 이 일을 완성한 첫 번째 사람은 제프리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IX 앞에 S를 그려서 6를 만들었어요. 샤론과 신시아 둘 다 각각 초콜릿 한 상자를 갖고 있어요. 각 상자에는 초콜릿이 14개 있어요. 샤론이 초콜릿 몇 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신시아도 샤론의 상자에 남겨진 것과 같은 양의 초콜릿을 먹었어요. 지금 둘에게 남겨진 초콜릿은 모두 합쳐 몇 개인가요? 둘의 초콜릿을 모두 합치면 여전히 14개예요. 킴벌리는 부유한 이모로부터 오래된 집을 물려받았어요. 이 젊은 여성이 지하실을 둘러보다가 커다란 목재 문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문을 열었고 작은 방을 봤죠. 그 방 안에는 가방 3개, 그리고 바닥에는 쪽지가 있었어요. 가방 하나에는 11억이 들어있고 다른 가방들은 비어있다. 가방은 하나만 열 수 있으니 잘 생각해라. 킴벌리는 또한 각각 가방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어요. 첫 번째 가방에는 현금은 여기에 없다. 두 번째 가방의 메시지는 현금은 여기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가방에는 현금은 두 번째 가방에 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만약 메시지가 하나만 사실이라면 어떤 가방에 돈이 들어있을까요? 돈은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방에 있을 수 없어요. 만약 들어있다면 메시지 2개가 사실인 게 되죠. 즉 돈은 첫 번째 가방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뭔가를 찾을 때 항상 마지막으로 찾은 곳에서 그걸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후에는 찾는 것을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는 마지막인 곳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여행을 떠나면서 이웃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값비싼 보석들이 다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정전 때문이었어요. 여자는 안전한 곳에 보석을 숨겨놓았었죠. 집에 강도가 든 것도 아닙니다. 이웃은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보석은 실수로 분실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는 냉동식품과 함께 보석을 가방에 넣어 냉동실에 숨겼어요. 정전 후에 음식이 상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이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모든 상한 음식과 보석을 같이 버려준 겁니다. 여러분은 문이 3개 있는 방에 갇혀 있어요. 어느 문을 지나가도 안전해요. 하지만 문 손잡이가 진짜 문제예요. 그중 하나는 높은 전압이 흐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도구로 덮여 있어요. 피부에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손잡이는 너무 뜨거워서 손에 화상을 입게 될 거예요. 어떤 문손잡이를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문이요. 아무 옷이나 찢어서 그걸 사용해서 문을 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맨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지 않게 되죠. 어떤 여자가 차에 치였는데 사고 차량이 직후에 급하게 뺑소니 쳤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를 묘사하는 목격자를 몇 명 찾았어요. 형사는 용의자 중 한 명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묘사된 것과 비슷한 차를 보았지요. 하지만 그 주인을 신문했을 때 남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형사는 용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어떻게죠? 그는 차의 후드를 만졌어요. 엔진의 열 때문에 아직도 따뜻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멈췄죠. 하지만 차로 돌아왔을 때 배터리가 방전된 걸 봤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작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어요. 갑자기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헤드라이트를 켰는데 집 밖으로 한 남자가 기어나오는 걸 봤어요. 그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전 무서워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죠. 그것이 데리슨 씨의 이야기였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경찰 형사는 물었죠. 그래서 그 집에서 훔친 물건들은 어디에 숨겼어요? 그는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걸까요? 만약 데리슨 씨의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다면 어떻게 헤드라이트를 켤 수 있었을까요? 딜런은 지하실에 갇혔어요. 안에서 발견한 건 쪽지와 펜뿐이었죠. 188에서 200을 얻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5분 뒤 문은 자동으로 열렸고 딜런은 자유로워졌죠. 뭘 했을까요? (188을) 나누기 위해 가로로 줄을 그었죠. 그렇게 해서 2개의 1과 4개의 0을 얻었죠.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소리쳤어요. 이 가게는 처음 와보는데? 신데렐라 드레스! 대체 이름이 왜 이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게 점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현금 데스크에서 돈을 모두 가져가고 가게에서 달아났다고 했어요. 스미스 형사가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소리쳤어요. 전 그냥 밖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물론 무서워서 도망갔죠? 그때 한 경찰관이 제가 달리는 걸 보고 저를 세웠어요. 저는 혼란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헬기의 조종사는 착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뛰어내려야 해요. 바다 위를 날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또한 헬리콥터는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높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에 뛰어들고 해변을 향해 헤엄쳐 가보세요. 그때 갑자기 상어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상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A. 가능한 한 빨리 해변으로 헤엄쳐 간다. B. 어디로도 수영해가지 않고 그냥 물에 떠 있는다. C. 상어를 겁주어 쫓아버리기 위해 잠수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한다. 멈추셔야 해요. 만약 앞으로 헤엄쳐 나가기 시작한다면 상어는 여러분을 쫓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숨을 많이 들이쉬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만들지 마세요. 상어는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어가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도 반격해야 할 겁니다. 상어의 약점은 아가미와 눈이에요. 다행히 상어는 여러분에게 돌격하지 않았어요. 상어는 멀리 헤엄쳤고 여러분은 안전하게 해변에 도착합니다. 섬의 경비병들이 정글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헬리콥터에 있던 죄수 중 한 명이 덤불 속에 숨어 있더니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하네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교도관들이 여러분을 잡아서 감옥에 데려가도록 두세요. 임무를 잊지 마시고요. 교도관들은 여러분에게 노란 셔츠를 입히고 먼 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여러분은 식탁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3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탈출할 거예요. 누구일까요?
책을 든 남자입니다. 금속 줄을 책갈피처럼 숨기고 있어요. 이 사람도 탈출을 시도할 거예요. 감옥에서 벙커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은 세탁실 아래에 있습니다. 감방에서 나와 그곳으로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금속 줄을 가져와서 자물쇠를 따주세요. 모두 마당으로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들고 있는 남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의자 밑에 숨겼습니다. 그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책을 손에 넣어야 해요. 농구공, 아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령으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카드놀이를 하자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농구를 시작하고 공을 멀리 던져보세요. 죄수가 쫓아갈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그 책을 챙깁니다. 그래서 책을 집어들었지만 안에 있는 금속줄을 찾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약간의 돈을 찾았습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 중 하나에게 도구를 판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마당을 둘러봅니다. 죄수들 중 누가 금속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남자가 셔츠 소매를 손으로 막고 있네요. 보아하니 금속줄을 거기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수들 중 한 명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경비원들이 폭동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때렸고 여러분은 의식을 잃었어요. 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거의 안 남았어요. 문은 잠겨 있어요. 경비원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탁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석에 더러운 세탁물을 실은 커다란 카트가 있습니다. 저 안에 숨으면 가야 할 곳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데려다 줄 거예요. 더러운 침대보 사이에 숨었어요. 청소부가 이제 카트를 세탁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침대보를 세탁기에 던지다가 여러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더니 경비원을 부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돈을 챙겼던 거 기억하시죠? 입을 다물어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여러분은 세탁기 중 하나를 들어 올리고 아래에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 터널을 통과하세요. 매우 춥고 습하고 어두운 공간이네요. 마침내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창문과 문은 없고 벽돌 벽만 있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 벽돌들 중에 벽에 튀어나온 곳이 하나 있어요. 밀어보세요. 성공입니다. 비밀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철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가 연결된 산소 탱크가 근처에 놓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여러분은 두 개의 철제 문 사이에 밀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중 하나가 여러분 뒤에서 닫혔고 모든 산소가 배출되고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으니 마스크를 쓰세요. 두 번째 철문이 열리네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죠. 세 개의 터널이 보입니다. 첫 번째 터널은 움직이는 도끼, 칼날, 톱니바퀴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 터널에서는 고전압 때문에 불빛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터널에는 밝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위험 요소들 중 하나는 착시입니다. 어떤 터널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 방에는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불이 탈 수 없습니다. 불꽃은 홀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어두운 방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여자는 옷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두 번째 여자는 귀여운 수제 팔찌를 차고 큰 예술용품 가방을 들고 다녀요. 세 번째 여자는 하이힐과 흰색 코트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자는 운동화와 머리띠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 여자는 미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흰 코트가 의료용 가운이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이크와 세라는 짐 빠지는 비즈니스 회의를 마친 후 호와 리조트에서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수영장 물이 얼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비춰진 모습과는 달리 여자는 사실 목걸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초능력이 뭔지 알아봅시다. 점수 기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A.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아침, 저녁, 밤, 오후? 고를 수가 없어요. B.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순간이동, 초스피드, 텔레파시, 엄청난 힘, 엑스레이 시야. C. 축하해요. 이제 그 초능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강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내 짱남 짱녀와 결혼한다. 지구를 지배한다. 부자가 된다. 사막의 운둔자가 된다. 사람을 구한다. D.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나요? 전 공손하고 중립적이에요. 친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전 다른 사람들이 싫어요. 전 약간 내성적이에요. 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이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나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F. 마술사에게 크리스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골라보세요. 빨간 루비, 보라색 자수정, 흰 다이아몬드, 무지갯빛 오팔, 검은색 마누. G. 여러분의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사랑, 경쟁, 예술, 자연, 게임. H. 어떤 게 여러분에 관한 건가요? 난 유명해지고 싶어. 난 꽤 똑똑해. 난 야단법석을 피해. 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이기기 위해선 뭐든 할 거야. 이제 점수를 세고 여러분의 마법 능력을 알아보세요. 8에서 14점, 염력, 물체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능력이죠. 15에서 20점, 원소 마법. 여러분은 불, 물, 공기, 그리고 지구를 조종할 수 있어요. 21에서 26, 사랑의 마법. 여러분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커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7에서 33, 최면술. 여러분은 매우 설득력 있는 환상을 만들 수 있어요. 34에서 40, 치유. 여러분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른 시간대에서 온 차가 보이나요? 맞아요. 여기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만약 A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만약 옵션 B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더라도 그들을 돌봐주죠. 젬마는 약혼자인 마이크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식사를 끝낸 직후 마이크는 아팠어요. 젬마가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어요. 형사는 식당 종업원을 신문했어요. 웨이터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냥 주문을 받아 주방장에 전달했을 뿐이에요. 설거지 담당은 자기는 항상 고급 빈으로 설거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방장은 주문에 따라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주방장이에요. 그의 사물함과 문신을 보세요. 다고 말했어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한 명의 딸은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나예요. 손을 보세요. 잉크 얼룩이 있어요. 만약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면 펜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리나는 역사가가 되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 역사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카리나가 박물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카리나가 돌아왔을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엘은 카리나와 그녀의 물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터커는 그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라일라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터커예요. 박물관에서는 전화통화 금지예요. 무어 부인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약 딸들이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낮 동안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비가 오는 화요일에 부인은 퇴근해서 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샬롯이 2층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했다고 했어요. 인디애나는 빨래를 했다고 했어요. 폴라리스는 정원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누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을까요? 폴라리스예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밖에 비가 오는데 왜 물을 주죠? 캘럼 형사는 흡혈귀와 엘프를 찾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는 흡혈귀가 동네 왼쪽 편에 있는 빨간 집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족을 자세히 보고 흡혈귀를 찾아보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거울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사된 모습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프를 찾아봐요. 엘프는 동네의 오른쪽 편에 있는 녹색 집에 삽니다. 캘럼 형사도 이 건물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겨우 2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엘프는 누구죠? 이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보세요. 그의 귀가 뾰족해요. 미첼 씨 부부는 경찰을 불렀어요. 부부는 사립학교 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도시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3명의 10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누가 미첼 씨 부부의 아들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학생이에요. 미첼 씨 부부는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피버스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2나라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관원들은 매일 그의 가방을 검사했지만 금지된 물건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피버스가 분명히 무언가를 밀수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세관원들이 옳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나요? 보세요. 피버스는 매번 다른 자전거를 탔어요. 그는 세관원들 코 앞에서 자전거를 밀수했어요. 아담스 부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외출 금지와 TV 시청이 허락되지 않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TV가 켜져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TV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세레니티는 여자는 좀비예요. 와,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했죠?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을 때 이코노미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킴과 애슐리에게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었죠. 거기서 둘은 3사람을 보았어요. 승무원이 신선한 주스를 가져다 주면서 킴과 애슐리에게 당신들은 운이 매우 좋다고 속삭였어요. 유명한 이탈리아 억만장자 옆에서 여행하게 됐거든요. 이 승객들 중 누가 억만장자인지 추측할 수 있겠나요? 이 화려한 여자는 유력한 후보자이지만 억만장자가 100% 폴리에스테르 코트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죠. 이 남자의 비즈니스 슈트는 매우 고상해 보이지만 그의 신발을 보세요. 좀 싸 보이고 낡아 보여요. 이 웃겨 보이는 신사가 진짜 억만장자일 거예요. 비록 그의 옷은 다소 캐주얼해 보이지만 그의 금시계는 매우 비싸 보이거든요. 이 화려한 여자가 킴과 애슐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최근에 친구들과 함께 이국적인 섬에 방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녀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여자가 화장실에 갔을 때 애슐리가 킴에게 속삭였어요. 저 여자는 거짓말쟁이야. 저 사진 포토샵된 거야. 애슐리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다 그림자 때문이에요. 이것 빼곤 다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이 화려한 여자는 주스 한 모금을 마시더니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기절의 억만장자의 품에 안겼죠. 그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연기하고 있다면서 킴이 그를 말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의 가방 속 물건들 보세요. 억만장자의 사진과 잡지 기사들로 가득해요. 또 그녀의 다리에는 그의 초상화가 새겨진 문신도 있어요. 이 여자는 그에게 집착하고 있네요. 점심시간이었고 억만장자는 킴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상자가 3개 있었어요. 그중 하나엔 식사가 담겨 있었죠. 각각의 상자에는 문구가 적혀있지만 그중 하나만이 진실이었어요. 어느 상자에 음식이 있는지 킴이 알아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음식이 첫 번째 상자에 있다면 나머지 둘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음식이 3번째 상자에 들어있다면 2개의 진실이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린 하나의 진실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음식이 2번째 상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킴이 상자를 열었어요. 그녀는 맛있는 음식과 은행카드를 보았어요. 억만장자는 축하해요. 60억 원을 땄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킴과 애슐리는 로마에 도착해서 짐을 가지러 갔어요. 알고 보니 애슐리는 다른 2 승객과 같은 여행 가방을 갖고 있었고 그들과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됐죠. 이 사람들에게 여행 가방을 잘 나눠줄 수 있겠나요? 첫 번째 가방은 이 여자 거예요. 그녀의 강아지 털로 덮여있네요. 2번째 여행 가방은 별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전에 애슐리 가방에서 이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여행 가방은 이 남자 거예요. 킴과 애슐리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급 별장을 렌트하는 걸 도와줄 부동산 중개인을 찾기로 합니다. 둘은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길 원했죠. 중개인은 그들에게 집 3채를 보여주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고르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집에는 바퀴벌레가 있어요. 유쾌한 이웃은 아니죠? 2번째 집은 너무 낡았어요.
벽에 금이 가 있는데 안전해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집은 꽤 좋아 보여요. 수영장은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킴과 애슐리는 별장을